해석학2 8-2주차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따로 진도를 나가는 건 아니고 그 중간고사에 대한 몇 가지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보고 채점 기준 같은 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제대로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지사항에도 다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부터 좀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3번 문제에서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질문에서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였고, 그래서 f2'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극대극소를 정확하게 찾고 이런 거를 하라는 거는 아니었고, 그냥 대략적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였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라는 거를 보이라고 하는 거였고, 마지막으로는 n개도 함수, 그러니까 x는 0에서의 n개도 함수의 값이 0이 된다라는 거를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 우선 fx의 그래프의 개형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잘 하시니까 제가 더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 x가 0이 아닐 때 0보다 클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이었으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런 꼴로 계산이 잘 돼서 증가한다. 근데 그리고 f 0일 땐 0이고, 그리고 x를 무한대로 보내보는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은 x분의 1을 t 같은 걸로 치환을 해서 x가 0보다 큰 쪽만 생각하면은 t가 0의 오른쪽으로 갈 거 우극한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얘는 2의 마이너스 t 제곱 x 제곱분의 1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x 제곱분의 1을 t 같은 거로 놓으면 이제 t는 0으로 갈 때 극한으로 되고 2의 마이너스 t가 되니까 1로 간다. 그래서 그래프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원점에서 출발해서 1로 가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겠다 라는 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f가 x는 0에서 연속인 거를 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0에서의 함수값이랑 좌극한 우극한이 전부 다 같은 거를 보이면 되겠죠. 함수값 0이고 좌극한도 0이니까 함수값이 우극한 값이 0인 거를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적어 보면은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x가 0의 극한으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은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얘는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해주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t 제곱이 돼서 0으로 간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사실 넘어가도 괜찮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의 극한값이 0인 거를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마디 정도는 적어주는 게 좋겠죠. 로피탈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기타 등등의 이유들을 한 가지 정도는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조금 더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f' 0을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f' 0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가끔 있는데, f'x를 계산해놓고 x 세제곱분의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x는 여기다가 그냥 x는 0을 대입해서 f' 0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사실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0에서의 정확하게 따지면은 0에서의 좌극하는 0인 거를 알지만 0에서의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는 0인데 얘는 아직 모르니까 0을 대입한다는 행위 자체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라임 0 같은 거를 계산을 할 때에는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겠죠. 이거를 미분하고 대입을 하는 풀이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한번 f'0 우극한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분의 fx가 되고, 이게 우극한으로 갈 때 x의 2의 x제곱분의 1이 돼서 뭐 t 같은 걸로 치환을 해보면 2의 t제곱분의 t꼴이 돼서 0이 된다. 뭐 당연히 0이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정을 얘기를 할 때 이 2의 t제곱분의 t 같은 극한이 0으로 갈 때 얘가 왜 0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마디 정도는 적어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뭐 당연히 맞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2의 거듭제곱골 같은 게 더 빨리 증가하니까, 얘가 더 빨리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뭐 0으로 간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해 줄 수도 있긴 한데, 좀 더 제대로 얘기를 해주려면은 로피탈 정리를 써주는 게 좋겠죠. 물론 뒤에 가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로피탈 정리를 쓸 때는 좀 조심을 해서 써야겠죠. 왜냐면은 로피탈 정리를 우리가 막 쓰면 안 되니까, 이게 어떤 조건 하에서 성립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로피탈 정리를 이용을 해서 0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써주면 좋겠죠. f'0은 그래서 0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면 이제 이런 거를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우미분 계수만 사실은 따져주면 되니까 우미분 계수만 한번 따져보면, 왜냐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전부 다 0이니까 좌미분 계수들은 전부 다 0일 거고, 왜냐면 0은 계속 미분해도 0이 되니까 우미분 계수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얘는 이거분의 프라임 x를 계산해 줘야 되니까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f 프라임 x를 계산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 전까지는 뭐 f 프라임 0을 계산한다든가 f 프라임 0을 계산할 때는 f 프라임 x를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데 미분을 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됐지만 이제 그 다음 번째 f2 프라임 0을 계산을 할 때는 이제는 f 프라임 x의 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부분에 x 이렇게 돼서 이 바깥으로 뽑아내서 x 4제곱분의 이렇게 되니까 또 비슷하게 한번 밑에다가 적으면 제가 먼 데로 갈 때 2의 t제곱분의 t 4제곱이 돼서 얘도 여전히 0이 되겠죠. 아까처럼 그냥 지수함수가 더 빨리 증가하니까 그렇다라고 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말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이유를 언급해 주면서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도 여전히 왜 성립하냐면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뭐 아니면은 뭐 더 빨리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적어줘도 물론 상관없지만 이제 말로 때우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비슷하게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f2 프라임 0은 0이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는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f2 프라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x 세제곱분의 이제 이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를 미분을 해야 되니까 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 답안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건데, 이거를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우리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fnx를 이제 n개도 함수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은 얘는 어떤 이런 꼴로 나타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pnx는 어떤 다항식이 되는 n차 다항식인지는 모르지만 뭐 좀 더 차수가 높겠죠. 얘는 이런 다항식 꼴로 나타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얘가 다항식이라는 게 포인트죠, 그렇죠? 얘도 뭐 미분을 해보면은 x 세제곱분의 2 미분해서 뭐 마이너스 x 4제곱분의 6 뭐 이런 게 튀어나와서 계속
차수가 점점 높아지는 다항식이 뭐 차수는 점점 높아지겠지만 여전히 다항식인 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런 꼴로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fnx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뭐 계산하기가 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f의 n개도 함수 직접 뭐 계산을 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안 해도 되지만 적어도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를 알면은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0에서의 우극한 같은 거를 계산을 해보면 x에 이제 한 번 전에 게 필요할 거니까, 그러니까 n-1의 x가 필요할 테니까 쟤도 뭐 pn-1의 x분의 1에 대한 어떤 다항식이 들어가 있을 거고, 얘를 나눠주는 거니까 얘를 t로 치환을 하면은 2의 t제곱분의 t pn-1t여서 얘는 다항식이어서 모는 2의 거듭제곱으로 유지가 되어 있고 분자는 얘는 다항식이니까 어쨌든 만약 얘가 뭐 m차식이다 그러면은 n번 미분을 해주면은 로피탈 정리를 n번 이용을 해주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를 여러 번 이용을 해주면 이 극한이 원하는 극한이 0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fn을 구하는 과정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말을 안 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언급이 없으면은 제가 감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그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풀이고, 참고 삼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뭐 해석 함수라고 부르는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데, 얘는 몇 급수로 잘 나타나는 애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급수로 나타나는 함수. 근데 아까 우리가 저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fx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0함수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상수함수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앤데 원점에서 계산해보니까 모든 n개도 함수가 0이 돼서 얘는 해석함수로 나타나려고 하면은 0함수가 나오는 거죠. 몇 급수로 계산을 했을 때는. 그래서 얘는 해석함수가 아닙니다. 근데 무한번 미분은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좀 이상한 함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4번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보면, 4번 문제에서는 좀 미분계수의 좀 정의를 잘 활용하는 문제였는데, 전 f가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할 때 f2'이 존재하는 이 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극한식이 성립하는 거를 보이는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 좀 발레에 대해서 한번 발레를 찾아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뭐 극한식을 보였다고 치면은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f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f를 찾아야 되냐, 뭐 어떤 f랑 c를 찾아야 되냐 라고 하면은 우선은 f2'c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극한값은 존재하는,
이런 애들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F 프라임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F2 프라임이 좀 끊어져 있는 그 우리가 끊어져 있는 연속 그러니까 연속이 아닌 그거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해서 그런 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4번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좀 결과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과 자체로만 보면은 우리가 뭐 자주 이용하고 그렇게 쉬운 결과인데 증명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썩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로피탈 정리 같은 걸 이용을 하면은 금방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제 로피탈 정리 같은 좀 고급 툴을 이용하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지 않은 풀이를 먼저 소개를 할 텐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함수 정의하는 거는 뭐 평균값 정리라든지 뭐 위에 나와 있는 뭐 코시 평균값 정리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이런 걸 많이 도입을 했었죠.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 좀 신기한 함수를 가지고 올 텐데 이거 자체도 뭐 그렇게 이상한 함수는 아닙니다. 네. 이런 거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함수를 어떻게 잡았냐, 왜 이런 함수를 생각을 했냐 생각을 해보면은 fx 플러스 c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한번 생각을 한다고 보면 얘는 fc 더하기 f2 프라임 c의 x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가 되겠죠. 뭐 200분의 프라임 c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애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애 중에서 이제 우리가 뒤에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앞까지만 끄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x를 가지고 왔을 때 g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은 g는 어떤 함수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얘는 f 뭐 얘네들은 다 상수고 그렇죠? 얘네들은 그냥 숫자들이니까 또 f2 프라임 c가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핵심만 보면 fx 플러스 c랑 x 제곱만 있어요. x랑 x도 있긴 한데 뭐 차수가 높은 것만 따지면 그래서 뭐 미분 가능성 뭐 이런 걸 측면에서는 주로 f를 따라가겠죠, 그렇죠? 왜냐면 x 제곱은 뭐 충분히 뭐 미분 가능하고 뭐 좋은 애니까. 그래서 g는 f가 미분 가능하다라 그랬으니까 뭐 연속이기도 해서 g는 우선 연속이고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 특히 g0을 계산해 보면 fc 빼기 fc의 뒤에 x 자리에 0 들어가니까 0이고 g 프라임 0도 계산을 해보면 g 프라임 0도 당연히 계산할 수가 있죠. 미분 가능하니까. 그래서 f 프라임 c 빼기 f 프라임 c 마이너스 뭐 저 뒤에는 x 하나가 남으니까 c의 x인데 여기다가 0 대입할 거니까 여전히 0이 됩니다. g2 프라임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g2 프라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존재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만약에 존재한다면 c x 다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f2 프라임 c가 될 건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f2 프라임 c가 존재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f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만 주어져 있고 f2 프라임 c만 존재하니까 f2 프라임이 전체 다 존재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f2 프라임이 x가 뭐 열린 구간에서 다 존재하는 거는 몰라요. 그럼 당연히 f 3번 미분, 4번 미분 이것도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f2 프라임 x가 존재하는지는 잘 몰라요. 전체 정의역에서. 근데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한 점 C에서만 존재를 한다 라는 것만 아니까 우리가 여기다가는 이제 0만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만 대입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G2' 0이 0이다. 0이 존재하고 값이 0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 놓은 함수 G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F에 대한 식들을 전부 다 G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이 뭐였냐면 이게 보여야 되는 식이 이거를 보여야 되는 건데 보이려고 하는 거. 보이려고 하는 게 이거고 그랬을 때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적어보면 F'C를 안쪽으로 넣어서 왜냐면 어차피 F2'C는 H에 대해서는 상수니까 뭐 극한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위로 올려놓고 보면 얘가 0인 거를 보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G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G에 대한 식으로 그래서 얘를 이제 G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G에 대한 식으로 식을 좀 몇 번 써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입한 G에다가 GH랑 G-H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GH를 계산하면은 G가 뭐였냐면 저기 있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F C 더하기 H 마이너스 FC 마이너스 F 프라임 C H F 프라임 C H 제곱 F C 마이너스 H F C F 프라임 C H 마이너스 2분의 F 프라임 C H 제곱.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GH 더하기 G 마이너스 H를 해보면 C 더하기 H C 마이너스 H 마이너스 2FC 마이너스 F 프라임 C H 제곱이 돼서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어디서 봤냐면 저 위에 있는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저 극한식에 있는 분자랑 똑같죠.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습니다. 뭐 그러려고 G를 이렇게 정의를 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전부 다 H에 대한 F에 대한 식을 G로 바꿔서 얘가 0인 거를 보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를 보여보려고 이제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G에 대한 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안 게 뭐였냐면은 G2'이 0이라 그랬죠. G2'이 0인데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뭐냐면 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가 이거 정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의가 뭐냐면 이제 이거를 조금 풀어서 써보면 어떤 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이제 어떤 델타가 존재를 하는 건데 어떤 델타냐면 뭐 x가 0이 터치하면은 좀 안 좋으니까 이거면은 저 극한 일식이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엡실론이 존재를 하는 거죠. 저 x 잠깐 넘겨보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델타가 존재합니다. 이 델타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올 거냐면은 평균값 정리를 쓰려고 하는데 어디다가 평균값 정리를 쓸 거냐면 그냥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얘니까 사실 제곱이긴 하지만 뭐 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를 써보면 왜냐면
사실은 요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평균값 정리를 잘 쓸 수 있다는 것도 뭐 여기에서는 뭐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언급을 뭐 안 해줘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좀 더 중요한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공부를 할 때는 이 어떤 정리를 쓴다 그러면은 그 정리의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당연히 해줘야겠죠. 얘가 G 프라임 뭐 P라고 써보면은 인 P가 0과 H 사이에 존재합니다. 제가 0과 H 사이라고 쓴 이유는 아직은 H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좌극한 우극한 이런 거를 따질 때 등장을 하긴 하겠죠. 그래서 경우를 잠깐만 나눠보면 H가 0보다 크면 이제 우극한을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그때는 P가 0과 H 사이에 있으니까 P가 요 사이에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H가 0보다 작으면은 얘가 H가 0보다 작으니까 이제는 여기에 있는 거에서 두 개를 같이 써보면은 절대값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좀 왜냐하면 첫 번째 경우는 0p h고 그다음에 0p h니까 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p가 항상 h보다 원점에 가까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요 극한인데, 요 h제곱분의 gh 더하기 g-h를 봐야 되는데, 한쪽만 먼저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h제곱분의gh가 존재하면은 같은 이유로 h제곱분의 g-h도 존재할 테니까. 그래서 얘만 먼저 볼게요. 이걸 보면 얘를 쪼개서 쓸 거예요. 어떻게 쪼개서 쓸 거냐면 뭐 절대값을 취할 거니까, 네, 왜냐면 0으로 가는 거 보일 거니까 h분의 gh h분의 1로 나눠서 볼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보는 이유는 h분의 1에 뭐 요건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요 h분의 gh, 요 얘가 h분의gh인데 얘가 g 프라임 p가 되는 p가 존재해요. 얘는 가만히 있고 g 프라임 p인 p가 뭐 존재하는데, 이거를 만족하면서 존재를 해요. 이렇게 쓰기 전에 네. 그래서 네, 잠깐 다시 적어보면 얘를 좀 아래에다가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처럼 얘가 h분의 g 프라임 p인 p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어디에서 존재하냐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 식을 다시 보면은 존재하는데, 다시 얘를 뭐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놓고 보면은 p분의 g 프라임 p로 잠깐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까 우리가 뭐 얘기를 했었냐면 저 델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 그랬는데, 뭔지 다시 한 번만 적어보면은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어떤 거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기만 하면 얘가 엡실론보다 작대요. 뭐 요거를 이제 다시 풀어서 적어보면 g 프라임 네모가 엡실론 네모보다 작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델타를 어떻게 잡을 거면 이제 요 델타를 잡을 건데, 요 델타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극한을 생각을 할 거니까 이 델타에 대해서 요 델타에 대해 이거이면, 왜냐면 우리가 h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생각을 할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델타를 잡아줘야겠죠, 그렇죠? 이거이면 뭐가 성립하냐면, 아까 얘가 h보다 작다라 그랬는데 얘가 델타보다 작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p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를 넣어보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가 델타이면 g 프라임 p가 엡실론 p보다 작아지는 거죠. 요식을 썼으니까 p분의 g 프라임 p가 엡실론보다 작고, 또 이 절대값 h분의 p는 애초에 1보다 작아요. 왜냐면 절대값 p가 절대값 h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얘가 엡실론 곱하기 1보다 작아져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뭘 찾은 거냐면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뭐 이게 무슨 델타냐면 얘가 0보다 작으면 h제곱분의gh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델타래요. 그럼 이 얘기가 정확히 h가 0으로 갈 때 h제곱분의gh의 극한이 0이라는 거니까, 뭐 h 자리에 마이너스 h 넣어주면은 여전히 그게 될 테니까 얘가 0이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뭐 그렇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 로피탈 정리를 쓰면은 조금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별의 뭐 로피탈 정리. 로피탈 정리를 어떻게 쓸 거냐면, h제곱인데 우선은 뭐 로피탈 정리를 만약에 이제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당연히 잘 확인하면서 쓰셔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0분의 0꼴이니까 0 대입하면은 0분의 0꼴이니까, 그리고 한 번 미분한 것들은 다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f가 미분 가능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혹시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잠깐만 f 프라임을 g라고 이름을 잠깐만 바꿔보면은, 아까 g랑 헷갈리진 않겠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뭐 p g로 그냥 쓸게요. g의 c 플러스 h 마이너스 g의 c 마이너스 h인데, 얘가 항상 g 프라임 c가 되냐 라는 질문인데,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려면 뭐 조금 더 얘기가 필요한데, 이게 항상 성립하진 않습니다. 밑에 있는 발레랑도 비슷한 얘기인데, 만약에 gx가 절대값 x다, 그리고 뭐 c가 0이다 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g 프라임 0 당연히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g 프라임 0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뾰족하니까. 근데 저거 계산을 해보면 2h분의 제가 0 대입한 거예요. 절대값 h 빼기 그냥 절대값 h여서 그냥 0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극한이랑 오른쪽에 있는 저 g 프라임 c랑 항상 같지는 않아. 요거를 얘기를 해주려면 g 프라임 c가 존재를 해야만 해요. 근데 언제 존재하냐면 g 프라임 c가 존재할 때. 근데 문제에서 f2 프라임 c가 존재한다라 그랬으니까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f2 프라임 c가 된다.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쓰면은 뭐 정리한 조건 같은 거를 좀 더 확인을 해줘야 되겠지만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발레도 사실 찾은 거죠. 이제 한 번 미분해서 절대값 x가 되는 애 찾아주면은 되는 거니까 뭐 fx를 그냥 편하게 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x가 0보다 클 때, x가 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은 f 프라임 x를 생각해 보면 2x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x는 0에서 f 프라임 0이 존재하지 않는데 극한 계산해 보면 존재합니다. 그러면 뭐 0에서 생각을 할 거니까 이거는 h제곱분의 fh 더하기 f 마이너스 h 마이너스 2f 0인데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은 0 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약간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풀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f2'c가 존재하니까 어쨌든 얘를 극한 정의를 이용을 해서 기본에 뭐 f2'c 더하기 h 마이너스 f2'c 이렇게 쓰고 f2'c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 뭐 f'x의 정의가 뭐냐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니까 x 자리에 그냥 c 플러스 h를 넣으면 이렇게 EH가 나오니까 어쨌든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f에 뭐 c 플러스 h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h랑 여기 있는 h랑은 다른 h입니다. 그래서 얘를 굳이 풀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극한이 두 번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건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풀어보지 않았는데 이중극한 같은 게 나오니까 해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해보려고 하면은 0분의 우선 얘를 좀 바꾸 아까처럼 f2'c가 존재하면은 C고 h에다가 마이너스 h를 넣어주면 c여서 h 마이너스가 여기 이렇게 붙어가지고 두 개를 빼면 반으로 나눠주면은 뭐 요런 식으로 될 텐데 여기서 이제 f2'c 플러스 h를 k가 0으로 갈 때 f2'c 플러스 h 플러스 k 마이너스 fc 플러스 h의 k 뭐 더 엄밀하게 따져주면은 얘도 k1, k2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얘네들은 같은 애로 이제 봐줘도 되니까 마이너스 h.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극한이 두 번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보통 많이 쓰셨던 풀이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극한이 두 번 나와서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아니면 이제 이중극한에 대해서
극한이 정확하게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주면은 되는데 그렇게 막 더 쓰신 분들은 없어서 제가 이중극한 뭐 이런 형태로 H랑 K 얘네들을 혼용해서 푼 경우에 대해서는 점수 감점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4번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번 문제에서도 보면 5번 문제는 좀 적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 얘도 좀 같이 한번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우선 첫 번째에서 우선 뭐 F가 적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저렇게 정의를 했었죠.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첫 번째에서는 이제 뭘 물어봤냐면 인피멈이 모든 분할에 대해서 인피멈이랑 수프리멈을 잘 취할 수가 있냐, 이제 이거를 물어봤는데 결국 이거를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이는 거는 얘가 유계인 것만 보이면 됩니다. 뭐 정확하게는 UF에 로어 바운드가 존재하고 어퍼 바운드가 존재한다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여기에서는 F가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F가 아직은 인테그러블 한지 몰라요. 하다는 얘기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인테그러블 하니까 어떤 적분값에 대해서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찾아도 사실 뭐 찾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F가 바운디드인 건 아니까. 그런데 F가 바운디드니까 여기서 바운디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든 뭐 정의역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을 하니까 우리가 그냥 어퍼썸이랑 로어썸을 러프하게 뭐 각각 다, 사실 뭐 얘네 둘이 대소관계는 아직 모른다고 해도 어쨌든 얘네 두 개가 다 로어썸, 어퍼썸이 전부 다 요런 숫자들로 바운드 되어 있다라는 걸 아니까 인피멈이랑 수프리멈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쨌든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얘기가 있으면은 맞다고 했습니다. 적분 가능해서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도 어쨌든 어퍼썸, 로어썸을 뭐 이렇게 리파인 하면은 뭐 줄어들고 작아지는 것도 어쨌든 바운드에 대한 얘기니까 제가 뭐 더 감점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사실 저희 책에서는 이제 적분의 정의를 제가 문제에 쓴 것처럼 정의를 했었죠. F가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모든 파티션에 대해서 메쉬 사이즈를 줄일 수 있으면 인피멈 로어썸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잘 하지 않고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정의를 많이 합니다.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는 얘네들의 어퍼썸의 인피멈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로어썸의 수프리멈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증명을 하긴 할 텐데 직관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그래도 뭘 알고 있냐면 어퍼썸은 리파인을 하면 할수록 작아지죠, 그렇죠? 왜냐면은 점점 크게 재는 거였는데 가로의 길을 잘게 자르면은 그만큼 더 가까워질 테니까 리파인하면 작아지고 얘는 리파인하면 커져요. 뭐 아래에서 얘는 채워가는 애니까 더 잘게 쪼개면은 더 잘 채운다, 더 잘 채우게 되고, 더 잘 채운다라는 얘기는 점점 원하는 적분값에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완전히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모든 파티션에 대해서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파티션을 잡아도 로어썸은 계속 작고 어퍼썸은 계속 크고, 그러니까 리파인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어떤 파티션의
파티션들의 수열을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의 극한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얘는 파티션들에 대해서 어퍼썸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로어썸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점점 커지고 있고, 제가 뭐 지금 파란색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파란색은 초록색을 절대 넘어설 수 없고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넘을 수 없는 어떤 선이 있어서 여기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증가 뭐 유게이고 뭐 위로 유게이고 증가하는 수열은 수렴한다, 그 완비성에서 얘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인 거죠. 얘도 리파인을 하면 할수록 점점 증가하는데 막혀 있으니까 어디론가 수렴을 할 거고, 그래서 그 수렴 값을 우리가 수프리멈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퍼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얘가 어쨌든 아래로 유게인데 점점 감소하고 있으면은 어디론가 수렴한다. 근데 그 값이 인피멈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가 해석학 1에서 얘기했었던 수프리멈 인피멈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사실은 요 얘기를 좀 더 잘 풀었으면은 뭐 증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인테그러블의 정의를 저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보통 다른 많은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더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쓰는 게 세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요거를 아예 정리로 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정리부터 먼저,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먼저 증명을 해보면 이쪽 방향부터 먼저 해볼게요. 제가 이거 답안 예시 올릴 거에 방향이 반대가 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먼저 뭐 제 밑에 이건 다 생략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성질에 의해서 인피멈 수프리멈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안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수프리멈 인피멈의 성질이니까. 그래서 얘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는 거를 이제 보일 텐데, 그래서 이쪽 방향 먼저 보면 이거는 얘가 0 이상인 거는 알아요. 그쵸? 왜냐면 어퍼썸이 항상 로어썸보다는 크니까.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고, 근데 얘는 인피멈이니까 좀 자세히 쓸게요. 이거는 항상 성립하고, 어떤 거에 인피멈이니까 아무 p나 가지고 와도 얘는 항상 얘보다 작아요. 네. 근데 얘가 같다라 그랬으니까 항상 요게 성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도 보면은 이쪽 방향을 맞게 했구나. 그래서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고, 문제에서 이제 인테그러블 하다는 거를 가정을 했으니까 이게 성립을 하는 거고, 반대로 가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항상 성립을 하니까 우선은 인피멈은 0 이상이 될 거고, 그래서 얘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모순이 되는 거를 보이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모순인 거를 보여야 되니까 이제 이 엡실론에 대해서 얘를 엡실론으로 줄일 수 있는 파티션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은 인피멈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제일 작아야 되는 건데 얘가 돼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를 보면 세 번째 있는 거를 사실은 많이 쓰니까 우리가
적분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정리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이쪽 방향이 쉬우니까 이쪽 방향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이런 게 항상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썼던 부등식을 또 가지고 오면 얘 빼기 얘인데 인피멈 스프리멈의 정의에 의해서 어퍼 인피멈이니까 항상 요런 게 성립을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런 걸 항상 줄일 수 있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0이 돼서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반대 방향도 생각을 해보면 인피멈이랑 스프리멈이랑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인피멈 정의에 의해서 이런 게 항상 존재합니다. 인 P1이 존재하고 로어 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인 P2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인피멈은 제일 작은 하한들 중에서 제일 큰 거고 수프리멈은 상한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니까 상한에서 살짝 뺀 거는 이걸 만족하는 엘프가 있어야 될 거고 얘도 인피멈보다 조금 큰 거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P1, P2가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P1, P2에 대해서 P1과 P2의 어떤 공통 커먼 리파이먼트라고 해서 얘를 뭐 P 엡실론이라고 하면은 뭐 엡실론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P2를 고를 때 P1, P2를 고를 때 이런 엡실론이 좀 뭐 의존하니까 이제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엡실론을 썼는데 요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성립할 거냐면은 UFP 엡실론이랑 FP 엡실론을 생각을 하면은 커먼 리파이먼트니까 어퍼썸은 더 줄어들었을 거고 로어썸은 더 커졌을 테니까 이런 부등호가 성립을 해요.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 아까 요 P1, P2가 이제 뭘 만족했냐면 이제 이것들을 다시 써보면은 쟤네들은 인피멈 UFP 빼기 수프리멈의 LFP 플러스 엡실론이 되는데 얘네가 이미 0이니까 엡실론이 돼서 뭐 그래 얘는 당연히 0보다 클 거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이거 리파인먼트 P 엡실론 요 파티션을 하나 잡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리파인먼트에 대해서는 UF와 어퍼썸과 로어썸의 차이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 정의대로 따르면은 이제 뭐 모든 파티션 P에 대해서 그 P의 메쉬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는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번거로워요. 왜냐면 사실 똑같은 얘기긴 한데 우리가 뭐 밑에다가 좀 더 말을 몇 마디 적어 보면은 우리가 뭐 모든 파티션에 대해서 뭐 이렇게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델타를 뭐 몇 엡실론 이렇게 잡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얘도 이거인 거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파티션에 대해서 요게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을 쓸 때 모든 파티션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말 쓰기가 좀 번거로워요. 근데 이제 요 세 번째 있는 거를 이제 정리로서 받아들인다면은 그냥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랑 뭐랑 동치냐면 그냥 어떤 파티션을 하나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파티션을 찾기만 하면 되냐면 로어썸과 어퍼썸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파티션을 아무거나 하나 찾아주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유용한 정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다른 뭐 좀 더 앞으로 공부를 더 해서 이제 적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만나게 되면은 요거를 정리로서 활용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잠깐 봐보면 요거를 수렴하게끔 하는 P가 뭐가 있느냐 양수 그러니까 음수가 아닌 것들 중에서
그래서 우선은 P가 1인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더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P가 0인 것도 사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고려 안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감점을 했는데, 이것 뭐 P가 0인 것 당연한 경우긴 한데 이것도 확인을 해줘야겠죠.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뭐 수렴 안 하는 거 알고 있고, 그럼 이제 P가 0보다 큰 것들 중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좀 더 써보면, 전 P가 1보다 크다라고 해보면 이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sin x가 1보다 항상 작으니까 얘는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수렴하면 수렴하니까, P가 1보다 클 때 수렴하는 거는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여기서는 발산하니까, 그래서 원래 것도 발산한다, 원래 적분도 발산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적분을 생각을 할 텐데, 부분 적분에 의해서, 부분 적분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도 얘가 조건 수렴한다는 거 보일 때 부분 적분을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부분 적분을 한번 해보면, 얘를 뭐 U'V로 놓으면 빼기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x dx가 돼서, 잠깐 적어보면은 마이너스 아래 p 제곱분의 코사인 p 더하기 코사인 1 마이너스 p의 1 마이너스 아래 x의 p 플러스 1분의 코사인 x dx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r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을 할 텐데, 뭐 r 0으로 보내면은 얘 없어질 거고, 그렇죠? 뭐 얘는 그냥 숫자니까 괜찮고, 얘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앞에 p는 숫자니까 얘 생각해보면은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나와있는 지수가 정확하게 1보다 크고 2보다 작죠. 그러니까 아까는 사실 sin x에 대해서 하긴 했는데 코사인 x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수렴을 합니다. p 플러스 1이니까, 왜냐면 p 플러스 1이 1보다 크니까, 뭐 2보다 작은 거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수렴합니다. 그래서 p가 1보다 클 때도, 아니 p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도 수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던 건데, 네, 그래도 혹시 아마 미리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좀 쉽게 푸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완전히 이거를 그냥 적분 가능하다라고 문제를 내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약간 힌트 같은 느낌으로 얘를 4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를 잠깐만 얘도 얘기를 좀 해보면, x가 0일 때는 0이고 x가 무리수일 때 이거고, x 얘는 기하분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뭐 이렇게 되면은 n분의 1만 하자. 첫 번째로 로어썸이 항상 0인 거를 보여라, 모든 파티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얘기는 무리수의 조밀성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제가 감점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뭐 무리수가 존재하니까 로어썸이 0이다 라고 말하면은 부족하죠. 왜냐면 우리가 모든 파티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파티션을 할 때마다 그 작은 서브 인터벌들에 대해서 모두 무리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를
원래대로라면 해줄 수가 없으니까 조밀성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그 얘기가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거니까 무리수의 조밀성이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AN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 오타인데 n분의 1보다 큰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AN이라고 했을 때 AN이 유한계의 원소만 포함한다 라는 얘긴데 fx가 n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뭐 0 포함하고 있을 거고 그렇죠? 왜냐면 1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0 있고 n분의 m꼴들이 전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있는데 특히 정의역이 0과 1 사이니까 m은 n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주어진 어떤 고정된 n에 대해서 얘는 유한계만 가집니다. 왜냐면은 뭐 분자 분모 둘 다 기껏해야 n보다 다 작으니까 뭐 엄청 많아야 n제곱이 있겠죠. 당연히 뭐 1 이런 거 뭐 포함하고 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뭐 정확히 구체적인 개수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얼마 유한계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은 되는 거니까 많아야 n제곱계. 뭐 가끔 이거를 생각을 할 때 분모를 n만 생각해서 뭐 n분의 1, n분의 2에서 뭐 n분의 n-1들 중에서 뭐 서로 소인 것들만 뭐 있다라고 해서 n개 이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점을 했습니다. 왜냐면 n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분모가 n만 되는 게 아니고 n-1분의 1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n-2분의 1 애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정확히 개수가 중요한 거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유한계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은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서는 어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파티션 얘기를 할 거니까 어떤 작은 구간에 대해서 이라고 하는 어떤 작은 구간에 대해서 여기서도 오타가 있는데 뭐 MK를 이거의 수프리멈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MK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좀 뭐 빈 칸으로 내기 좀 그래서 말을 좀 썼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를 쓰고 있으면은 제가 뭐 점수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답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끼워 맞추는 식으로 답안을 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점수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좀 명확하게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교집합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은 어쨌든 수프리멈 생각하면은 다 1보다 작을 거기는 해요. 왜냐면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1, n분의 1, 0밖에 없고 뭐 n이 어쨌든 자연수니까 모든 구간에 대해서 1보다 작은 거는 맞아서 MK가 1을 넘을 수 없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경우는 사실 뭐 더 할 얘기가 없는 거고 위에 있는 얘기가 중요한 건데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n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러프하게는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집합을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n분의 1보다 작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IK랑 AN의 교집합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IK, AN 이렇게 돼 있으니까 IK는 AN의 여집합에 들어가요. 근데 AK의 여집합이 어떻게 쓰일 거냐면 fx가 n분의 1보다 작은 애들이에요. 왜냐 AN이 n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모으라 그랬으니까 AN의 요집합은 작은 애들을 모아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IK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AN의 여집합에도 들어가 있어서 n분의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있어야만 제가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AN의 어쨌든 뭐 교집합이 없으니까 AN에 있는 애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N 바깥에 있는 애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AN 바깥에 있는 애들이 뭐냐면 n분의 1보다 작은 애들이다 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4번 문제에서는 이거를 바탕으로 어떤 파티션 하나를 찾아봐라 라는 얘기인데 사실 파티션을 찾지 않고 그냥 UF 파티션을 안 찾고
그냥 이거니까 뭐 인테그러블 하고 적분값이 1이다 라고 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점수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파티션을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파티션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어떤 주어진 엡실론이 있을 거고, 이제 AN의 개수가 유한계인 걸 아니까, 유한계인 거를 아니까 그러니까 메쉬의 사이즈를 이거보다 작은 걸 하나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엡실론 이 파티션을 하나 찾으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파티션을 하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n분의 1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n을 잡아요. 이거 항상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엡실론 주어져 있고, 그러면은 뭐 n은 엡실론분의 2보다 큰 엄청 큰 숫자가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가지고 와도 여전히 AN은 유한이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어퍼섬을 계산을 해보면 얘는 어쨌든 이제 MK랑 델타 XK의 합으로 나타날 텐데, K는 뭐 파티션을 어떻게 쪼갰는지 모르니까 몇부터 몇까지 쓰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얘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얘가 공집합인 경우, 공집합이 아닌 경우, 그쵸? 왜냐면 AN이라는 집합이 이제 딱 정해져 있고 N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서브 인터벌 IK들 중에서 AN이랑 교집합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게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각각을 잘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IK랑 AN의 교집합이 없는 경우는 아까 우리가 MK를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줄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를 n분의 1보다 작게끔 해서 빼내요. 그럼 이제 남는 거는 이것들의 합이 될 거고, 저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는 MK는 1로 줄일 건데, 여기에서는 얘를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빼낼 건데, 그럼 이제 남는 건 뭐냐면 1로 빼냈으니까 빼낸 걸 써보면은 1에다가 얘는 교집합이 없는 거,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각각을 쪼개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여야 되니까, 얘는 델타 x k가 어쨌든 k의 일부분을 고른 건데 전체로 바운드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구간의 길이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이유는 얘는 또 서브 인터벌들의 합인데, 뭐 0에서 1까지 합인데 IK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뭐 일부분만 이렇게 모은 거긴 하죠. 근데 뭐 전체를 모은 거보다는 작을 테니까 좀 더 정확하게 쓰면은 K 전체로 모아서 얘는 1이다. 그쪽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얘는 델타 XK, 여기에서는 델타 XK를 메쉬의 사이즈로 뽑아낼 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요거 집합의 개수만큼 남겠죠. 그쵸? 이 K 개수. 그쵸? 왜냐면 이제 파티션을 쪼갰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K는 1부터 뭐 100까지 쪼개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뭐 40개, 뭐 60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근데 뭐 40개만큼 더한 거는 뭐 100개만큼 더한 거보단 작을 테니까 100개 다 합치면 1이니까 1로 쪼갰는데, 60개들을 좀 잘 쪼개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쪼갤 수가 있냐면, AN이 유한하니까 이거의 개수가 뭐보다 작을 거냐면 이거의 개수만큼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공집합이 아니니까 얘는 얘보다 작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유한하니까. 자, 여기서 유한하다는 게 계속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얘보다 작아요. 그래서 n분의 1 더하기 2분의 엡실론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n을 어떻게 잡았냐면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잡았으니까 엡실론보다 작아져서 UF 이 파티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퍼썸을 엡실론보다 작게 줄일 수가 있어서, 아까 로어썸은 원래 0이었고 어퍼썸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극한 값이라고 할 수 있는 적분값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중간고사 문제를 냈었는데 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좀 제가 좀 욕심껏 문제를 어렵게 내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시험 끝났다고 해서 잊어버리시진 마시고, 왜냐면 뒤에서도 적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좀 이 내용들을 좀 잘 보셔서 좀 공부를 조금 더 하실 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공부를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